오늘 체면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 1번부터 24번까지를 보면서 전반적인 체면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면 치료란 무엇인가? 체면 치료는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 일반 치료와 체면 치료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치료는 체면을 걸지 않고 의식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일반 치료입니다. 체면 치료는 체면을 건 상태에서 트랜스에 들어간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체면 치료다. 그러니까 일반 치료와 마찬가지로 체면 치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면 어린이자에 대한 치료도 있고요, 심리극도 있고요, 뭐 한풀이, 뭐 편지, 뭐 이미지 시각화, 뭐 다양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면 치료는 단지 체면을 걸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체면 치료를 하는데 심리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돼 있어.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체면 치료를 하는 거하고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체면 치료를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할까요? 네? 그 심리학에 대한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체면만 배우면 치료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체면만 배운다는 사람 체면 안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체면을 배우려면 NLP를 같이 배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NLP를 같이 배워야만 체면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체면은 단지 트랜스 상태고 편안하고 릴렉스한 집중되는 상태가 체면입니다. 체면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이론이 충분히 바탕이 되어야만 체면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심리학에 대한 좋은 건 다 모아놓은 게 바로 NLP거든요. 자, 모든 심리학이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게 NLP라고요. 그래서 NLP를 제대로 훈련을 하면서 체면 치료를 하면은 체면 치료를 아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체면 치료는 체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트랜스는 어떤 것인가? 체면과 트랜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트랜스는 뭐고 체면은 뭐예요? 자, 트랜스는 자 편안하면서도 릴렉스하고 암시가 잘 먹힐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트랜스잖아요. 체면은 뭐냐면은 그 트랜스 상태에 암시를 주는 상태, 암시가 들어가면 체면이 되는 거예요. 암시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릴렉스하기만 해. 그러면 이게 트랜스라는 거죠. 자, 편안하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암시를 줘. 암시를 주면은 체면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체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에 들어가야 되지. 트랜스에 들어가야만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체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트랜스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는 체면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체면하고 트랜스를 그냥 혼용해서 써줘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편안하고 아주 편안하고 릴렉스한 그러면서 고도로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트랜스라면은 그게 암시를 불어넣으면 체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봅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며 체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잠재의식은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무의식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무의식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프로이트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설명할 때 어떤 억압된 부정적인 엉어리, 뭐 어떤 성충동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그 억압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표출되는 걸 이제 무의식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의식하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남들한테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이 들추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NLP나 에릭슨 체면 쪽에서 보는 무의식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에릭슨 체면의 밀턴 에릭슨이나 NLP에서는 무의식을 어떻게 보냐면 긍정의 저장소라고 봅니다. 긍정의 저장소. 뭐 어떤 우리 무의식 속에는 뭐 행복의 경험, 사랑의 경험, 성취감의 경험, 좋은 경험들이 많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긍정의 저장소다. 자원의 저장소다. 이제 이렇게 본다. 자, 잠재의식도 이제 그 바로 무의식과 같은 용어지만 잠재의식은 또 어떤 개념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씨앗이 있다는 거 알죠? 씨앗. 잠재적인 씨앗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잠재 능력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가능한 잠재 능력.
잠재 능력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의식 속에 있을까요? 잠재 의식 속에 있을까요? 잠재 능력이 잠재 의식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재 능력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라 할 때 거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무한 능력, NLP 우리 그 밀턴의 좀 누구야? 앤서니 라빈스가 얘기하는 무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위대한 잠재 능력, 뭐 위대한 거인, 이런 게 다 잠재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잠재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잠재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다루고 잠재 의식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그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운다는 거고, 그 위대한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잠재 능력을 일깨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체면은 그런 그 무의식, 잠재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유용하다. 자,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4번에 치료는 왜 필요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자, 왜 체면 치료가 필요하냐를 본다면은, 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억울하고, 나도 모르게 막 뭐 죽고 싶고, 이런 충동적인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의식적 반응은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무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트랜스 상태에서 치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일반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게, 일반적인 치료로는 이 무의식의 반응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왜 그렇잖아. 작심삼일 작심삼일, 우리 의식의 힘은 작심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아무리 저 어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체면이나 NLP를 활용하면 쉽다 말이죠. 왜? 무의식과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체면 치료법이나 NLP 치료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체면 치료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뒤에서 뭐 계속 다루겠지만, 체면 치료를 할 때는 우선 사전 상담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를 구축하고,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체면에 대한 기본적 이해, 오해를 풀어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체면 유도를 하게 되죠. 체면 유도를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시키고, 긍정적인 것은 연합을 하고, 또 긍정의 암시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죠. 제가 특히 치료하는 기법은 NLP와 체면이 많이 통합되어 있거든요. 트랜스에 들어가는 건 체면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체면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NLP 기법을 많이 쓰죠. 분리기법, 연합기법, 이런 이제 NLP 기법을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앵커링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다음 암시 기법은 또 이제 체면 기법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혼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몇 번이죠? 자, 몇 번 설명했어요? 저보신 것 같은데 5번 아닌가요? 5번 내가 했네요. 6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신체적 증상이 어떻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신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답답하면은 가슴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마음이 우울해지면 신체에도 뭐 암에 걸리거나 어떤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다음에 제한적 신임을 다룰 때 제한적 결심을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경우 있잖아. 자, 홀어머니가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중에 아들이 어떤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여자와 결혼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장가 못 보낸다. 난 이 여자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실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봐도 원인도 없고 이제 심리 치료를 해보니까 나는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까? 가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결혼 못 시킨다고 나는 안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아들 용서하게 만들고 그 며느리를 다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고쳐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눈이 다시 밝아지고 치료가 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내가 마음에서 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신체 증상하고 심리적 원인은 이거 대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다음에 이제 제 치료하는 법을 잘 보면은 이제 제가 신체 증상을 가지고 많이 치료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바디 스캔 한번 해봤죠? 네. 빈명사 바디 스캔하고. 그래서 암이 우리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암이. 그럼 이렇게 이제 암 세포가 말을 하게끔 우리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암이 인간처럼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 외로워요. 자, 최근에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이때. 이 외로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3년 전부터요. 3년 전에 어떻게 외로움을 느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아,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이렇게 많이 외로웠군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근데 이 외로움이 3년 전 외에 그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언제 외로웠죠? 예, 제가 우리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빠가 항상 아빠가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놀아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버렸어요. 돈 번다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빠가 보고 싶고 너무 외로웠어요. 이거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럼 치료하고 나서 또 이제 뭐가 남아있어. 그러면 이 외로움이 우리 뭐 태어나기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일령 태행을 계속 하는 거죠. 아, 전생에도 있었네요. 전생이 어디죠? 자, 18세기 무렵에 일본 전생인데 자, 아기를 얻고 한없이 울고 있네요, 제가. 왜 울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이 떠나갔어요. 어디로요? 전쟁터로. 이제가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이. 들어오지 못할 남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제가 우는 거예요. 결국 치료하다 보니 전생까지 치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을 치료를 하면서 암이 이야기하는 암 증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긍정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암 세포가 없어지는 상상을 시켜버리니까 2달 만에 이렇게 암 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없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잘라내서 직장암인데 주머니를 차야 되는 상황인데 주머니도 안 차고 잘라내지도 않고 자연 치유가 되는 사례죠. 제가 직접 치료한 사례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암도 그렇게 치료가 되고 천식 뭐 눈물 나는 거 눈물도 눈물샘이 고장이 나버리면 계속 눈물이 나거든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바디 스캔을 가지고 자, 마음의 눈으로 눈물샘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이제 눈물샘에 눈물이 얼마나 있어요? 아, 넘쳐 흐르네요. 그러면 자, 눈물샘을 사랑의 바람으로 한번 말려볼게요. 자,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이제 계속 눈물샘을 말리는 거지. 자, 완전히 말립니다. 완전히 다, 자, 마를 때까지 사랑의 바람을 계속 불어서 사랑의 바람이 눈물샘을 말리도록 합니다. 몇 퍼센트 말랐어요? 3분의 1 정도 남아있네. 계속 마르도록 하세요. 눈물샘을 치료할 수 있어요? 난 저한테는 다 배우면 스스로 되죠. 눈물샘도 이제 다 이제 마르도록 해버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눈덩이에서 보니까 이제 눈물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상상 속에서 눈물도 안 나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신체 증상과 심리적 원인은 하나의 묶음이기 한 묶음이기 때문에 체면 상태에서 그게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체면에서는 사적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자, 체면 상태에서도 본인의 의식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공개를 안 하죠.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뭐 유튜브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사적인 건 제가 다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 촬영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촬영 하는 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저는 비디오 촬영을 잘 안 하고 이제 녹음을 하죠. 녹음을 해서 참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8번. 자, 읽어보세요. 누구나 나도 체면에 걸릴 수 있는가? 네, 걸릴 수 있죠. 체면에 걸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 신뢰잖아요. 이 말하고 같아요. 누구나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은 좀 접촉이 되다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저를 안 믿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상대방한테 믿음 신뢰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 신뢰가 생겼다는 것은 협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이야기거든. 자, 그 다음에 9번 시작.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 수 있나? 체면을 누구나 다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체면을 건 다음에 자,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체면은 그러는데 작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체면을 그런데 작업을 잘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체면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을 건 다음에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이렇게 그 마음 안에 긍정적인 것들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체면 걸 줄만 알고 치료하는 방법을 모르면,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 체계가 없으면은 그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어린아이도 체면에 걸 수 있지만은, 근데 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 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과거에 힘들었을 때 덜 추워졌는데 그 치료 작업을 못했어. 덜 추워졌기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이제 빙의 증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체면을 걸어서 빙의가 튀어나왔는데 빙의를 해결을 못해. 잠복되어 있는 빙의가 의식화가 되었어.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못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복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안정이 되었던 사람이 의식화가 되어버리니까 막 밤에 잠 못 자고 가위 눌리고 뭐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빙의 증상이 아니더라도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어릴 때 뭐 트라우마 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싶은 거. 이걸 체면을 걸어놓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이제 다시 덜 추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체면 안 걸었을 때는 좀 편안한데, 체면 걸어가지고 트라우마를 더 키웠어. 그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는데 말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체면은 아무나 걸 수 있지만 치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체면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요. 뭐 체면 하루에도 배울 수 있잖아. 솔직히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런 것만 가르치면 하루만 해도 충분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치료 작업을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사람들이 체면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 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부정적인 생각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제 텔레비전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 텔레비전에서 아까도 제가 뭐 앞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뭐 팔을 못 내리고 뭐 눈을 못 뜨고 뭐 어떤 조종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쇼 체면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뭐 그걸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눈을 뜨기 힘든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팔 내리기 힘듭니다. 근데 억지로 뭐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그런 모든 걸 생략을 했잖아요. 편집 생략을 했고, 그냥 팔 못 내리는 것만, 눈 못 뜨는 것만, 이런 것만 보여준다. 눈물 흘리는 것만, 이런 거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은 저렇게 조종당하고 내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면 치료를 할 때에도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제가 처음 만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아는 체면은 어떤 체면입니까? 선생님 체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체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야기 듣죠. 체면에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다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은 체면에 걸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걸린 적이 없다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걸린 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체면, 이런 게 체면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에 눈 뜨기 싫은 상태, 뭐 영화, 드라마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거 집중해. 그런 걸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그 중간에 감수성 테스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오해를 풀어주면서 눈 못 뜨게 하는 거, 뭐 팔 못 내리게 하는 거, 손바닥 붙이기, 뭐 자석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저한테 배운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몇 가지 시범을 보여주면 본인이 느끼거든요. 아, 뭐 그렇네. 그렇지 뭐 의식은 있네. 잡생각도 있네. 근데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걸 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체면을 활용해라. 자, 11번 체면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기 체면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깨어날 수가 있는 게 체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지 않죠. 뭐 체면을 걸어서 도둑질을 시키거나 사람을 죽이도록 하거나 이거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원칙, 도덕심하고 위배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자기가 따르지 않거든요. 자기 가치관에 맞는 그런 지시 명령을 따르지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건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화 중에 얼굴 없는 미녀에 보면 김혜수하고 또 뭐 어떤 정치가 의사의 뭐 이런 상담 과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체면을 걸어서 막 그 관계를 맺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체면은 비과학적이거나 미신 또는 이단과 같은 것이 아닐까? 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뇌파로 보더라도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이 알파파를 뇌파 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면에 들어가기 이전과 들어간 이후에 어떤 과학적인 체크 시스템, 뭐 강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감각의 변화라든지 또는 환시, 뭐 어떤 무통 그런 것들이 다 체크 가능하거든요. 체면 단위가 어떤지.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3번에 체면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주로 기독교관하고 많이 이제 대비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왜 체면을 좀 위배되는 걸로 생각하느냐면은 환생 전생의 개념이 전생의 개념이 이제 기독교관에서 벗어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종교 모임에서 이제 모든 전생이나 환생 금지시를 시켰다는 거죠. 앞으로는 전생 환생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이다. 화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6세기 정도 돼 6세기. 6세기 이전에는 전생 환생을 인정했다는 거죠. 6세기 이후부터 이제 모든 걸 금지시켰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어떤 원칙 우리는 자 전생 환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많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체면을 걸면 우리는 전생을 이야기하고 환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전생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전생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다. 꼭 전생을 알아서 뭐 하겠냐. 이게 사실이면 어떻고 사실 아니면 어떠냐. 근데 어쨌든 전생이란 이름의 기억이 체면 상태에 노는 건 사실이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생이란 이름의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의 구조를 치료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 우울증이 없어지고 뭐 분노 또는 뭐 그 불면증, 대인공포증 이런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이 전생 치료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관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자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자 이런 치료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이구나. 그 기억을 치료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오해가 없지. 근데 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뭐 전생 뭐 환생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불신을 갖죠. 무슨 그렇죠. 뭐 여기는 좀 나랑 안 맞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다가 뭐 따로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할 만한 이런 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13일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체면에 걸려도 뭐 체면에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체면의 1단계는 그냥 편안함이에요. 그리고 몸이 좀 굳어지는 겁니다. 몸이 강직이 되는 겁니다. 몸이 굳어지는데 가장 빨리 굳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좀 근육이 좀 부드러운 데 있지 않습니까? 눈 주변 근육 어때요? 되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굳어지니까 당연히 눈 뜨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체면 실습에 가장 효과적인 건 눈을 못 뜨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뭐 보세요. 눈뜨기 진짜 힘들죠. 참. 그렇죠? 되게 잡을 때 그 눈뜨기 쉽습니까? 힘들죠. 지금 졸리죠? 자, 25분, 24분까지만 빨리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체면 실습시킬게요. 그래서 이제 체면에 걸리면 이렇게 이제 몸이 좀 굳어지는 것, 이완되는 것,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눈물이 나는 것, 자 눈꺼풀이 막 떨리는 것, 뭐 체면에 걸리기 이전보다는 과거 사건이 좀 더 생생하게 상상이 되는 것, 이미지가 뚜렷한 것, 뭐 이런 게 있죠. 암시가 잘 먹히고. 자 15번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16번 체면에서 깨어나면 체면에서 있었던 일이나 체면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가? 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은 체면에 들어가서 후 체면 암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암시한 모든 암시어들은 깨어나면은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암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제가 이제 그런 거 해줬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암시한 모든 암시어들은 자, 체면에서 깨어나면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사라지게 한다고 후 체면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눈을 떴을 때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좀 깊은 체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얕은 체면에서는 안 되고 약간 중간 이상의 체면으로 체면을 깊게 유도를 해서 후 체면 암시에 모든 게 사라진다, 잊혀진다라고 암시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뭔데 스미하다 그랬지? 어떻게 되나? 일단 16번이죠. 16번 체면에 깨어나면 체면에 있었던 일에 체면 기억할 수 있는 16번이네. 기억할 수 있는가? 그는 대부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후체면 암시를 주었을 때는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번에 체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얻을 수 있나? 자, 체면의 효과는 자 아주 얕은 체면이나 깊은 체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체면의 깊이와 치료의 효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빠져 있거든요. 뭐 발표 불안증은 발표 불안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나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떤 분노 같은 경우는 분노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라는 그 체면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깨어 있는데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 뭐 집중, 몰입 이게 다 체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기만의 문제라는 체면에 빠져서 오기 때문에 굳이 체면을 걸지 않더라도 치료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체면을 신기하게 생각하니까 꼭 체면을 안 걸어도 치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체면을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면서 체면도 경험하게 만들고, 또 체면 경험 자체가 치료를 하고 체면만 걸어줘도 이게 치료의 효과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감게 하고 계속 이완을 시켜주잖아요. 아까 이제 좀 졸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릴렉스, 이완, 이 자체가, 불안이나, 뭐, 외로움이나, 어쨌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 치료는 안 되겠지만은, 그 체면만 자주 들어가도 엄청난 치료가 되는 거죠.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불안한 사람이 늘 불안한데 깊은 수면 못 자는 건데. 그렇죠. 체면에만 자주 들어가도 잠을 잘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그 원인을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체면 자체가 모든 것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만 잘 그릴 수 있어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 여기 이해되세요? 어쨌든 체면에 걸렸다가 깨어나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치료를 특별히 안 했지만 체면에 빠졌다 일어나니까 개운하네, 편안하네.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체면을 안 걸고 치료를 해도 물론 치료는 되지만 이왕이면 체면도 걸어줘라 이 말이에요. 체면을 걸면 체면 그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람들 좋아지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18번. 자기 체면이란 어떤 것인가? 모든 체면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가 체면에 걸리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면에 들어가는 거지. 나는 체면에 안 들어갈래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우리 정두래 선생님이 혼자서 가능해요? 예, 당연히 가능하죠. 예, 모든 체면은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실습하다 보면 혼자서도 이제 뭐 이완시키고 뭐 손개 폐법 뭐 이거 다 할 수 있죠. 목표 시각화도 되고. 자, C급은 체면에도 종류가 있는가? 많아요. 타인 체면, 자기 체면. 타인 체면은 체면 전문가 걸어주는 거고, 자기 체면, 자기 스스로 체면에 들어가는 거. 전통 체면, 에릭슨 체면. 전통 체면은 체면사 중심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눈을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전통 체면이잖아요. 에릭슨 체면은 간접적으로 체면을 거는 거죠. 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런 거.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순간으로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말이죠. 이런 건 뭐예요?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죠. 자,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이 편안하게 이완이 될 때 왼팔이 먼저 올라갈지 오른팔이 먼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왼팔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팔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 체면, 에릭슨 체면. 그 다음에 또 임상 체면, 무대 체면. 임상 체면은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적인 차원에서 훈련시키는 게 임상 체면이고, 무대 체면은 그 무대의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많이 있을 때 뭐 눈 어떻게 하고 막 팔을 올리고 뭐 모질러서게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무대 체면이죠. 이제 무대 체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체면에 대한 관심을 또는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건 참 좋죠. 근데 무대 체면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안 해버리면 그냥 눈을 못 뜨게만 만들어버리고 팔을 굳히고 뭐 못 일어서게 만들고 뭐 앉지 못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 이것만 했어.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면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오해가 커지겠죠. 텔레비전의 그 체면처럼.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체면을 하다 보면은 그 전생 체면, 뭐 빙의 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체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치료도 암시 치료가 있고 뭐 또 일령태행 치료가 있고 뭐 이런 또 편집 치료가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뒤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에 봐봐요. 체면과 NLP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체면과 NLP는 사촌간이다. 체면과 NLP는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묶음. 그래서 체면을 공부하면 반드시 NLP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NLP를 공부하면 체면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제가 하는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체면을 걸어서 제가 주로 뭘 씁니까? NLP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체면을 건 상태에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죠? NLP적인 대화를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게 관점 바꾸기. NLP 관점 바꾸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 사건이 과거에는 많이 힘든 사건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공감. 근데 자, 그 사건을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미래에 크게 성공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자,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좀 더 독립심도 키워주고 좀 마음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NLP적인 대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자, 그때에 어린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린 누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의 미래에서 온 누구인데 너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많이 힘들 거야. 자,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자, 사랑주고 달래주고. 이 달래주는 건 뭐예요? 지금 공감해 주는 거잖아. 공감. 상당 기법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 이제 그 어린 나 자신한테
자, 충고를 긍정적인 충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이 분명히 미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40 중반에서 내가 니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 일로 해서 내가 엄청 좋아졌다니까 그 뒤에 내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줘. 이게 NLP 이제 이거는 심리학이죠. 이렇게 이제 최면 상태에서 여러 어떤 심리 기법을 쓴단 말입니다. 심리학도 쓰고 뭐 편지 기법, 뭐 간접 바꾸기, 뭐 영화관 기법, 뭐 또는 우리 깨트리기, 뭐 미술관 기법, 희 기법. NLP에 모든 걸 다 가져오죠. NLP에만 가져온 게 아니라 뭐 게슈탈트라든지 여러 또 일반 치료법에서 쓰는 이런 걸 가져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면만 알면 절대 체면 치료 잘할 수가 없어요. 체면은 기본이고 체면 플러스 NLP 체면 플러스 일반 심리학 상담 뭐 에릭슨 체면과 관련된 모든 걸 가지고 공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 체면을 더 잘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체면을 가장 잘 쓴 사람이 밀턴 에릭슨인데 여러분들이 밀턴 에릭슨을 능가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밀턴 에릭슨보다 능가한 치료사가 될 수도 있지. 밀턴 에릭슨이 그 체면을 잘 썼던 이유는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 상담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체면 치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치료에 정신의학에서 배웠던 모든 원리들, 심리 상담에서 배웠던 모든 원리들이 체면에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체면을 잘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1번 체면의 적용 분야는 어떠한가? 적용은 뭐 미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심리 치료, 상담, 교육, 학습 코칭. 학습 코칭에 성공한 사례가 이제 박센이라고 있어요. 박센이 그 저기 서울에 가면은 그는 수험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뭐 엄청 돈을 벌어요. 월 1억 4억을 번다니까. 어쨌든 이제 그 친구는 수험생 체면으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죠. 어떤 사람은 이제 스포츠 뭐 골프. 저도 골프 선수들 많이 치료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골프 선수들이 제대로 이제 공을 못 맞힐 때 뭐 골프 코치한테 그 골프 쳐가지고 막 엉덩이 맞고 막 그랬나 봐요. 엉덩이에 맞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혹시 또 맞을까봐 제대로 이제 치료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트라우마 치료해주고 진짜 새롭게 잘하는 어떤 미래의 앵커링 설정해주고 자기 암시 시켜주고. 코치를 좀 지르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코치를. 여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스포츠 지도자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의 그 폭력적이잖아요. 그게 문제지. 어쨌든 뭐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죠. 뭐 요즘 저 세일즈 영업에 체면을 적용시키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체면 세일즈 기법. 체면 세일즈 기법. 네. 막 그게 우리 그 비즈니스 세계에 알려진다면은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22번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자, 이거 저번에 이야기 해드린 적 있는데 자기가 못했어. 프로이트하고 브로이어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체면을 했었는데 이 브로이어는 80% 체면 치료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20% 정도만 성공을 하는 겁니다. He was unskillful. unskillful 하면 기술이 부족한 말. He was unskillful. 발음이 잘 안 되네. unskillful. 스킬 하면 기술이잖아. skillful 기술이 있는. unskillful 하면 뭐야? 기술이 없는. 그러니까 그는 기술이 부족했다. 영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는 체면 기술이 서툴렀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이트가 머리는 천재지만은 성격적으로는 좀 편집적이나 좀 개팍하고 뭐 좀 시기 질투도 있고 이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이렇게 참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지. 새로 만든 게 이제 그 자유연상법이라는 거잖아요. 자유연상법을 토대로 정신 분석학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너무 이 미국 대륙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자, 체면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된 거죠. 프로이트가 저렇게 성공했는데 우리는 체면 안 해도 되네. 프로이트의 모든 제자들이 체면을 그만두었죠. 그래서 50년간 체면의 역사를 후퇴시킨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병사들이 일반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더란 이야기죠. 체면 치료를 하니까 참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체면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됐고 그 부활하는 시점에 밀턴 에릭슨이 대화 체면, 이른바 에릭슨 체면을 개발함으로써 체면의 부흥기를 이끌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무대 체면 쪽으로는 엘먼 체면, 엘먼도 제가 다뤄 드릴 거예요. 엘먼, 뭐 스타브룩스 이런 사람들이 체면을 현대 체면으로 이끌어가죠. 자, 그 다음에 23번에 의학과 심리학에서 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그 정신의학에서 체면을 기본 과목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 심리학 쪽에서도 뭐 공부를 시키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이 정신의학에서 왜 체면을 배제를 할까? 저는 참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기득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기득권. 자, 어차피 의사들 돈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체면을 도입을 해버리면 체면은 효과는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약을 먹으려고 할까요? 환자들 약보다는 체면 치료를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정신의사 1명당 하루에 진료를 해야 될 사람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좀 제대로 먹고 살려면 꽤 많겠죠? 한 20명으로 가정해보자고요. 20명한테 체면 치료를 하려면 한 사람당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도 하루에 3번 이상 체면 치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1시간 반씩 무조건 3사람. 교육이건 상담이건 그냥 저는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봐요. 근데 토일을 제외하고, 토일은 그냥 제가 뭐 대학원 수업이니까 하루를 다 투자를 한다고 보고, 평일에는 3건 이상을 가능하면 안 한다. 그게 기본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20명을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체면은 아주 골칫거리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효과는 좋지만 어떤 돈을 버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겠죠. 그 누구야 오은영 박사님 치료하는데 비싸죠. 500만 원인가 시간이. 그래서 비싸다고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기문 박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150만 원을 요즘 200만 원 받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0만 원을 받는 1회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싸게 받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아픈 사람 돈이 없어. 아픈 사람 돈이 없어. 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내가 아픈 사람 돈이 없어.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20만 원 해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어떤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는가,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잘 걸리는 사람 이거 한번 볼까요? 64페이지 봐봐요. 64페이지 거기 나오나요? 네네.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성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중력이 강한 사람, 지적인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단순한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집중이 강하고 지적이고 기억력이 좋고 생각이 단순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잘 걸린다는 거죠. 무대 체면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죠. 자, 체면에 걸리고 싶은 사람 놓으세요 해서 이제 뽑아내잖아요. 체면에 걸리고 싶은 사람하고 손 든 사람들은 어때요?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건 체면에 걸리는 거죠.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은 좋은 게 많네요. 좋은 점이 많네요. 그렇죠. 자, 체면에 부적합한 사람 봐봐요. 부적합한 사람. 자,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정서보다 논리적인 사람,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정신박약, 치매 환자, 뇌손상자, 이런 사람들은 체면에 잘 안 걸린다. 어쨌든 오늘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체면에 대한 질문 24가지를 쭉 했어요.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체면 실습 연습 좀 시키겠습니다.